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허리가 살살 아프면서 걷기 힘들어진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이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네. 질환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 걱정이 있으세요. 보통은 수술하면 될까, 또는 이 통증이 좀 잘 치료받으면 사라져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치료 방법도 좀 살펴보고요, 치료 재활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방 전문 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척추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하면 디스크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맞습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환자분들이 한 7대, 그다음에 협착증 환자들이 한 3 정도, 뭐 많게는 한 8대 2 정도까지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그 비율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연령대가 천천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척수라는 중요한 신경이 뇌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건 막히게 되는 증상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척수를 다치고 나면 왜 사고 같은 거 나고 나서 뭐 사지마비가 됐다, 네. 아니면 네. 하지마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가 척수를 손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상당한 게 아니라 네. 서서히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이 나빠지게 되니까 내 팔다리로 내려가는 부분들의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앞쪽에 디스크, 그리고 뒤쪽에 척수신경이라는 중심신경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신경이 나와서 뭐 엉덩이, 허리, 다리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특정의 원인에 있어서 신경이 이렇게 눌린 부분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교통사고에서 살짝 이렇게 툭 박았는데 네. 그것도 점점 척추관이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나이가 들면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지 않나, 노화가 원인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한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40대, 50대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결국 이 부분들은 퇴행으로 인한 노화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허리는 다칠 수밖에 없어요. 허리 주변에 싸고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도 약간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살짝 튀어나온다든지.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몸은 그냥 단순하게 상처가 생긴다고 이 부분들을 누적시키지는 않거든요. 회복 기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복 기전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쉬어주지를 못한다거나 영양 상태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평소 때 잠이 좀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낫지 못하고 이 부분들이 점점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그 부분들의 유가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많은 조직들이 흉터가 생기고 이 흉터들이 점점 두꺼워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나이가 든다고 모든 분들이 다 허리가 아프시진 않잖아요. 네. 멀쩡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그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60대, 70대가 돼도 꼿꼿하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점점 허리 디스크 갔다가 허리 협착증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뭐 체질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평소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몸을 관리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평소 관리.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체질적으로 내가 튼튼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평소 때 허리 관리 안 하시는 분들 협착증 올 확률 훨씬 더 높습니다. 평소 때 약하셨던 분들 그리고 나는 뭐 허리가 정말 가늘고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나중에 허리가 아프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평소 때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코어 근육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허리 쪽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년이 돼서도 허리 쪽에 질병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좁아지고 빠지고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가 거의 다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허리 디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조금씩 튀어나왔다가 치료해놓고 들어가고 조금 해놨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아까 제가 흉터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흉터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디스크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오는 게 거의 순서처럼 지금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통증이 있어서 네.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디스크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기가 힘든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척추가 지나가는 그 관이 한 10% 정도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점점 꾸부정하게 걷게 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보행 네. 자세입니다. 그럼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맞아요. 신경이 걷기는- 눌려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증상들이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굽히는 동작들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리는 쭉쭉 잘 올라가요. 자,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추 4번하고 5번 쪽이면 허벅지 바깥쪽 재봉선 있죠. 이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증상들이 쭉 저립니다.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요. 요추 5번, 천추 1번 쪽일 때는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을 타고 내려가는 증상들이 있어요. 신경을 네. 누릴 때. 근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라인을 타고 내려가지 않아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해요. 아니면 종아리가 시립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라는 증상들보다는 이런 식의 증상, 모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간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증상의 차이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치료 과정일 겁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병원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높지 않으세요. 5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평소 때 허리가 조금씩 안 좋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리 쪽으로 뭔가 시리고 그다음 밤에 쥐가 나고 그다음에 저리다. 이번 겨울 들어서 증상들이 더 많이 심해지셨대요. 자, 허리 쪽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일단 주변부에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는 거죠. 그다음 지금 다리 쪽에 증상들이 내려가니까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거 그러네요. 보이시죠? 자, 지금 골반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 전방으로 나가 있고 좌측이 뒤로 빠져 있는 골반의 회전변이 보였거든요. 자, 추나요법을 하면서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부터 먼저 바로 맞춰줍니다. 추나요법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확보를 해주는 거고요. 자, 다리를 들어올리는 얘는 천골이라고 하는 우리 엉덩이 사이에 있는 꼬리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꼬리뼈의 변형들이 나타났을 때 한쪽 다리가 잘 올라가고 한쪽 다리가 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교정을 해놓고 나서는 좌우로 동일하게 이제 맞춰놓고 마지막으로 허리 쪽을 쭉 늘려주게 됩니다. 자, 허리를 늘려줌으로써 허리 주변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허리를 감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의 긴장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아파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신경이 아까 내려가는 부분들의 약침용액이라고 해요. 네, 신부 약침 치료를 들어가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의 염증성의 반응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침을 놓게 되면서 치료는 마무리됩니다. 네.
저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시원하긴 하실 텐데 문제는 병원에 빨리 안 가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네.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병 자체의 특징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삐끗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죠. 최근 들어서 엉덩이의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니면 종아리 쪽이 다른 부분들의 근육보다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면 사실 좀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좀 네. 가질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꼭 이 수술을 해야 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런 케이스는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안쪽에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아예 마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 빼고는 최근에 의학 기술들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네. 이런 2에서 3%를 빼고는 거의 다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이제 2에서 3%를 뺀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척추 추나를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확보를 해주고 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증이죠.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약침 치료, 그것도 이제 신부 약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상처가 생긴 부분들이나 신경이 좀 녹아내린 부분들은 한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치료를 한 분들의 사례가 있어서 한번 네. 모아봤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이실까요? 네, 그림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53세의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안쪽에 뭔가 뿔룩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안쪽으로 좀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뒤로 내려가는 척수를 압박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앞에 디스크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경이 약간 밝은 회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경이 거의 지금 한 60배에서 70% 정도 늘린 거죠. 자, 이 환자분도 평소 때 허리 쪽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 다리 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는다, 시리다, 저리다, 쩔룩거리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나, 약침,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시 또 흡수를 시키고요. 치료 후에는 디스크가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흡수가 됐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아까 약간 밝은 회색 부분이 신경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부분들이 원래 상태보다 한 2배에서 2.5배 정도 회복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좋아진 걸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신기합니다. 네. 예, 어떤 치료든 장점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한의학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작용이라든가 단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스크 치료보다 훨씬 더 치료 기간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병이 길게 진행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중간에 뭐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 힘으로 걸을 수만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그러니까 희망 끈 놓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우리가 재활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끝으로 이 네. 가장 중요한 예. 재활을 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운동이죠. 운동. 네, 네네. 운동인데 이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일주일 내도록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열심히 하는 이런 운동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겨울이고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오게 되는데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것들, 잠깐 산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 되니까 이런 운동들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을 통해서 재활까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원 리포터 오늘 마다가스카르 소식, 지성 씨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대학의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두부나 된장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을 한 주에 2번 이상 먹은 사람이요. 위암 발생 위험률이 37%나 감소했다고 네, 하거든요. 이 남성의 경우인데요. 모든 남성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때 아하. 콩을 드시면 항암, 항염 작용이 있어서 네. 37%의 분들이 위암 발병률을 훨씬 더 낮추었다고 하니까요. 네. 맛있게 건강하게 잘 드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상 체중 잘 유지하시면서 콩 요리도 즐겨보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